자, 오늘 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말 잘 보내셨죠, 그죠? 네.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바람 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산도 예쁘게 이제 단풍도 좀 지고요. 아무튼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주식 계좌도 그죠? 10월 달이나 이때 우리 단풍 그렇게 피듯이 계좌가 알록달록 예쁘게 좀 변하셔야 되는데 계좌가 지금 좀 퍼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개인 투자분들 다 힘이 없으세요. 네, 수익이 잘 안 나시니까 좀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전문가면서 가을에 주식 수익 안 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네. 뭐 추석 전에 한번 후려친 적은 좀 있어도 근데 그것도 이제 어쩌다 한번 그랬지 어지간하면 추석 때쯤 되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원래 이제 수익이 제일 잘 나는데 힘을 좀 더 내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요즘에 제 방송 이제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개별 대형주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선주 그다음에 뭐 개별주 테마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대선주하고 테마주를 잘하기 위한 뭐 투자 전략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맞춰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주제를 오늘 왜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추석 연휴 세고 나서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장이 열렸었죠. 근데 그때는 수급이 진짜 무슨 정주하면 보는 것처럼 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수급이 되게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직 부족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대선주하고 테마주 잘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시황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재명씨 테마주도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선거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 있죠. 그 다음에 북한 얘기 김 회장이 또 뭐라 하니까 대북주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선주 테마주 잘하기 위한 이제 투자 전략 요걸 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시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지수는 뭐 그냥 잘 끝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잘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그냥 적당히 잘 끝났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다 할 뭐 호재나 악재가 별로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중국의 헝다구로 문제가 있고 뭐 그런데 어떻게 악재가 없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미 많이 한 거예요. 네. 테이퍼링 얘기는요 뭐 지긋지긋해요. 네.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저는 그냥 긴장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뭐 주식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요. 한 20년 이제 이쪽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주식한 지 20년 넘었습니다. 근데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네. 공부해 보니까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실전 매매하면서 이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지긋지긋해요. 네. 그 얘기만 나오면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그거에 속으시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런 데서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게요 예상 어느 정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추석 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오히려 안 늘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만 명쯤 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5천만인가요 지금? 네. 근데 거기에서 1000명, 2000명은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10,000명이나 10만 명일 때 확진자 숫자가 뭐 2,000명 나오다가 3,000명, 4,000명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지만 5천만이에요. 네. 거기서 1,000명, 2,000명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개변 들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보세요. 네. 오늘 제 주제가 뭐냐면 크게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네. 크게 보세요. 그렇죠? 네, 크게 보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싱가포르가 백신 접종률이 한 80%가 된대요. 근데 싱가포르도 확진자 숫자 2,000명씩 나온대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 않나요?
그쵸. 근데 아무튼 거기도 확진자 숫자 2,000명씩 나온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별로 안 줄어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러다가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이 커요. 요즘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있죠? 네. 오늘은 좀 두루두루 얘기를 해볼게요. 카카오가 여기서 뚝 떨어졌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그 위드 코로나랑 그냥 일반 코로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하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수혜주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죠? 네.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였던 카카오가 하락을 했어요. 카카오가 뭔지 아세요? 이게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이때 코로나 터졌을 때 카카오가 저점이 얼마입니까? 25,000원인가요? 그러네요. 코로나가 뻥 터졌을 때요. 그때 찍었던 저점이 25,000원입니다. 지금은요 17만원까지 갔죠. 대충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올랐나. 네. 10배는 안 되지만 그죠? 네. 얼마입니까? 네. 6배 잡아야 되나요? 6배, 7배? 2, 7, 14. 대충 7배 올랐네요. 그죠? 네. 대충. 네. 한 7배 가까이 올랐어요. 요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만요. 기준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액면분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그만큼 오른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네이버도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마스크, 뭐 손소독제, 재택근무 수혜주,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처음에 테마주로 갖다 상한가 치면서 왔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단키트 이런 것들, 그죠? 카카오나 이런 것들은 대형주라서 네, 그렇게 상한가 치면서 가진 않았지만 코로나 수혜주로 이게 5배, 10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10배는 안 됩니다. 그냥 5배 이상. 대형주가 여러분들 1년 동안에 5배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거의 끝을 봤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대세 상승장이 오면요, 그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 중에서 그 업종을 대표하는 그 대형주는 3년, 5년 동안 보통 많이 가면 5배에서 7배 갑니다. 보통 그래요. 물론 거기서 더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대형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형주에서 나오죠. 중소형주에서. 보통 중형주가 이제 대형주로 성장할 때 20배, 30배, 40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은요, 5배 이상 올라가면 많이 간 건데 무려 1년 동안에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거의 쉬지도 않고 여기서 잠깐 쉰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한 3개월 쉬었나요? 얼마 쉬지도 않았어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막 개인들이 떨어진다고 막 잡는데 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카카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맞긴 맞아요. 그죠? 네,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회사가 없으니까 카카오가 망하겠느냐? 그렇죠. 쉽게 안 망할 거고 망해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보시라니까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코로나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감기 취급하면서 우리 삽시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 수혜주로 수익을 많이 보던 회사들이 갑자기 음봉을 맞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이걸 왜 모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큰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선주하고 테마주를 잘하기 위한 투자 전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대선주건 테마주건 뭐건 간에 거기에 돈이 들어와야지 그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형주 있죠? 대형주. 특히 시장 주도주. 거기에 그 주도주들이 꺾이나 안 꺾이나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를 터트리면서 음봉들이 막 떨어졌거든요.
거래를 터뜨리면서 음봉이 떨어질 때는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용주건, 소용주건, 테마주건, 뭐건 간에 함부로 잡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막 겁없이 막 잡으시는 거예요. 반등 먹겠다고. 답답한 겁니다. 네. 카카오 이해하셨어요? 네.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지금 슬슬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아니면 이번 달부터 추석 전부터 갑자기 언론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부터 떨어집니다. 갑자기 뭐라 하면서 너무 카카오가 버릇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뭐였습니까? 진작에 규제하죠. 살 통통하게 돼지가 될 때까지, 그죠? 네. 그렇게 칠 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럽니까? 근데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규제하는 거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말로만 그러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세요. 네. 이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중요한 거거든요. 네. 크게 보세요. 네. 이쪽에 꺾이면 뭐가 가겠어요? 당연하죠. 다른 대형주가 가든가 아니면 대선 테마주가, 다른 대형주가 가거나 아니면 중소형 테마주가 가겠죠. 중소형 개별주나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네. 항상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게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전문가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기 윤석열 씨 테마주 정책주 중에 뭘 좀 사고 싶은데 지금 바닥이 아닐까요?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가 왜 떨어졌는지, 네이버가 왜 떨어졌는지, 그 당시에 그런 기사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쪽에 안 가면 이제 중소형 개별주나 테마주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중소형 개별주들이 올라갈 것도 있겠지만 대선주로도 돈이 올 것 같은데 대선주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선생님 제가 어제 이스타코를 갖고 있는데 얘 좀 봐주세요. 얘가 죽었나 살았나. 무슨 집안에 저기 5대 독자 무슨 연락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 애기 엄마처럼 막 이 종목 좀 봐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달달달 떨면서. 이스타코도 급반등 2번 나왔죠, 그죠? 네.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안 끝났다고 버리지 마시라고. 네. 그것도 단기 저점에서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시거나 알기 전에 큰 거부터 흐름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날 시황 얘기할 때 큰 거부터 얘기한 다음에 들어가죠. 제가 주식을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네, 시황 잡는 걸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는 맞아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배웠어요. 제가 잘나서 배운 게 아니라 좋은 분한테 배운 거죠. 네. 제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게 맞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네. 큰 거부터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 쪽에는 지금 보니까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도, 미국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도 어떻게 돼요? 네, 미국 증시가 떨어지질 않죠. 그리고 전 세계 증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로서는 미국 테이퍼링 얘기가 현재 악재로 작용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악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작용 안 하고 있잖아요.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작용 안 하면 악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보니까 증시가 슬슬 테이퍼링에 반응을 안 하고 개인들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새로운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또 새로운 이제 뭐 하나 또 갖고 왔어요. 미국이요 큰일 났대요. 왜냐면 이 뉴스 보셨어요? 네, 사진도 이런 거 같잖아요. 이 사람은 저기 미국 하원 의장이죠. 연세 많으신데 굉장히 심각한 참, 이런 거 보면 참 의도가 보이죠, 그죠?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죠. 네. 이 사진 딱 보니까 어떠세요? 갑자기 걱정되시죠, 그죠? 네. 이분이 이분에 대한 얼굴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진을 넣었다 이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기가 막힌. 이제 좀 있으면 또 이것 때문에 불안해 하실 거니까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알아요. 지금 9월달이죠?
제가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었어요. 추석 끝나고 나면 연말에 조정 올 거라고 그 얘기 분명히 할 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추석 끝나고 나면 조정 올 거라고 이제 다른 거 뭐 하나 갖고 올 거라 그랬잖아요. 테이퍼링이 이제 안 먹히니까 딴 거 갖고 왔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연말에 미국이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뭘 들어가요? 네, 셧다운에 들어가죠. 셧다운. 그죠? 네. 이거 맨날 얘기 나오는 건데 또 나왔어요. 근데 기사를 읽겠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주식하신 분들이 많이 보는 네, 경제 일간지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자, 이 기자분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네. 이거는 기자 잘못이 아니에요. 맨날 이런 게 나와요. 네. 안 나오면 이상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에 법안 처리 못하면 미국이 국가 부도난답니다. 미치겠죠, 그죠? 중국은 헝다그룹 때문에 파산한다는데, 그죠? 네. 10년 만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또 터질지도 모른다는데 미국은 국가 부도 셧다운 위기래요. 아무리 영어가 짧아도 셧다운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위기랍니다. 그것도 부도, 국가 부도 셧다운 위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다음으로 지긋지긋하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 셧다운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 실제로 셧다운을 간신히 넘긴 적도 있고 그 어딥니까? 저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실제로 셧다운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그 미국 공무원들 일부가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진짜 뭐 저기 거기 뭐 어디야? 그 노숙자분들 그 식사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무상급식 그런 데 가서 밥 먹고 막 그랬어요. 미국 공무원들이. 네. 월급이 안 나오니까. 왜냐면 출근을 안 하면 그건 돈 안 주거든요. 돈 없으니까 출근하지 마라. 돈 못 준다. 왜 그러냐면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게 뭐냐면 셧다운이거든요. 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증시가 실제로 폭락했던 적은 없어요. 일부러 말을 끊어서 했어요. 없어요. 오히려 10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나라는 막 미국이 막 셧다운 위기에 봉착했다 이거 하면은 뭐 그때 뭐 재정절벽 얘기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조정 온다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12월 한 20일쯤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안에 난리가 났어요. 뭐 이렇게 부도 폭탄 터지는 그런 타이머 시기에 막 올려놓고 막 사람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웃었다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그때 미국 국회의원들은 거기 크리스마스 휴가 있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휴가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거 안 되면 뭐 폭락한다고 막 난리 지기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휴가 갔어요. 이거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개인들이 속아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한 10월달 되면 꼭 그래요. 언제까지 끌고 가냐면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못 사게 만들어요. 개인들이 주식을 못 사게 한다니까요. 미리 얘기해 드린다니까요. 국가부도 셧다운 위기 그냥 넘어가세요. 10년 전부터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연방정부가 멈췄었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국가 디폴트 최악상황 올 수도 미국의 국가 디폴트가 될까요? 전 세계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달러 찍어내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디폴트를 당한다고요? 돈 찍어내면 되죠. 이걸 신요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돈 찍어낸 다음에 그 차익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뭐 그런 거 자세한 경제용어 몰라도 아실 수 있잖아요. 전 세계 달러 찍어내는 나라인데 나라 망한다고요? 디폴트가 뭔데요? 돈 못 갚아서 디폴트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찍어내면 되잖아요. 기축통화 국가인데. 그렇잖아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기사를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넘어갈게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네. 정치인들끼리 원래 싸우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네. 저희 이걸 다 하면 9시가 돼도 안 끝나고. 네.
미국 안 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국은 뭐 헝다구로 문제 얘기 나오는데 또 내일 모레인가 또 이자가 갚아야 된다 그러죠. 네. 거기 이자 갚느라고 고생할 거예요. 네. 이제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과도한 부채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아마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헝다구로 문제는 내부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신경 쓰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세요. 네, 시황도 이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네. 테이퍼링 있죠? 테이퍼링 문제보다 더 가벼운 게 미국 셧다운, 그리고 나중에 뭐 재정절벽 얘기도 나올 거예요. 재정절벽. 네. 뭐든 간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석 끝나고 나서 수급이 좀 좋아졌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가 이제 추석 연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란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장이 열렸었죠. 근데 그때 아마 뭐 다 주식시장에서 보셨겠지만 정지 화면들이 많았어요. 수급이 뭐 폭락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좀 있으니까 주가는 조금씩 더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진짜 무슨 정지 화면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걸 2013년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지화면처럼.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금은 되게 좀 재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괜찮으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급이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추석 때 아까 중국 얘기, 미국 테이퍼링 얘기, 뭐 이런저런, 그다음에 뭐 화천대유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막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주식을 안 산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주 지나고 수급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마주나 아니면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 지수는 좀 하락을 좀 막아주고, 그죠? 네, 하반 경직성을 보이면서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움직이면 개인들이 경계 심리가 좀 풀려요. 그러면 이제 슬슬 또 주식을 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려요. 왜냐하면 또 비싸게 팔아 넘겨야 되니까. 또 개인들은 또 그걸 또 사주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주식 시장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두려워들 하지 마시고요. 네. 매집을 열심히 해놓으세요. 항상 매집해놓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게 수익이 나 있어요. 그러면 딱 또 수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주식 투자를 농사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로. 네. 10% 놓고 조금만 신경 써주는 거예요. 옆에 이제 잡초 자라면은 잡초나 좀 뽑아주고, 이제 가끔씩 물 한번 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냅두면은 거기서 알아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그거 수확하시면 돼요. 네. 그쵸? 네. 상추 같은 거 집에서 키워보셨죠? 밭에서나? 네. 상추가 얼마나 쉽게 크는데요. 금방 커요. 금방 크거든요. 네. 주식으로 따지면 단타죠. 그쵸? 네. 그런 것도 이제 쉽고 재밌거든요. 네. 그렇게 농사 짓듯이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하고 이제 아까 대형주 얘기 큰 건 얘기해 드렸고, 이제 테마주 얘기를 해볼게요. 대북주부터 얘기할까요? 1번. 대선주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2번. 찍어보세요. 대북주는 짧고 대선주는 긴데요. 뭐부터 할까요? 돌멩이님이 순서를 정해 주셨네요. 네. 1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네. 예. 대북주가 짧으니까 대북주부터 하죠. 네. 자, 대북주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대북주가 올라온 이유는 이제 김여정 때문이죠. 자, 크게 보셔야 돼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크게 얘기해 드릴게요. 참. 중국 얘기하면서, 북한이랑 중국 얘기하면서 미국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갑자기 철수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중국만 상대하려고 다른 전선에서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본격적으로 싸울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벌벌 떠시더라고요. 이러다 또 미중 무역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경 쓰지 마셔라. 왜냐면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중국이랑 한번 붙을 것처럼 막 얘기하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웃었다니까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 단편적인 얘기가 뭐냐면 어제 그 뉴스 보셨죠? 중국 화웨이 회장 딸 캐나다에서 풀려나간 거. 풀린 거 보셨죠? 네. 그 누가 풀어줬다고 생각하세요? 네. 누가 풀어줬다고 생각하세요? 캐나다에서 미국 때문에 잡고 있었는데요. 누가 풀어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네. 바이든이 중국이랑 싸울 것 같으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싸울 겁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거의 똑같은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안 싸운다고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할 건데 실제로는 안 싸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게 미국 민주당 정책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단편적인 예가 중국 화웨이 회장 딸 주말에 풀어준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 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짧게 얘기해드렸어요. 대북주 얘기를 해볼게요. 김여정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그 유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또 북한 얘기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끝까지 북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북한에서 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김여정도 안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생각 좀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한 번 더 했죠. 뭐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네. 아주 건방지게 얘기를 또 하더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대북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대북주들이 급등을 하고 오늘 또 급등했죠.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크게 보는 거거든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낮에 했던 얘기라서 지금 짧게 얘기할게요. 핵심만. 북한의 김여정이 우리한테 정상회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북한도 잘 알고 우리도 잘 알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몇 달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정치에 관심 없으시는 여기 그 분들도 다 아실걸요? 우리나라에서 해줄 게 뭐가 있는데요? 없어요. 없죠? 미국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요. 그쵸? 그 김여정이 왜 저렇게 얘기하겠어요?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나라 대선판에 끼어들려고 우리나라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뻔하잖아요. 그쵸? 네. 그 여자가 김여정이 입을 놀려가지고 제가 안 좋게 얘기하죠. 죄송한데 전 북한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산당 얘기 나오면 저는 말을 약간 좀 이렇게 좀 깔끄럽게 합니다. 네.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좀 거칠게 하죠. 그죠? 네.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희 방에 대북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 다 싫어해요. 근데 대선주 잘해요. 네. 왜냐하면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선주 많이 하고요. 자신 있어요. 진짜. 내일은 저희 방에서 올해 그 대선주 갖고 수익 낸 거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북주 더 쉬워요. 대선주보다 대북주가 더 쉬워요. 자신 있거든요. 저희 방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전쟁주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오늘 막 그 대북주 막 급등하고 상한가 한 것도 있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대북주가 상한가를 가면 전쟁주는 거꾸로 하한가 가야 되는데 빅텍 이런 거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고요. 하나는 상한가 가는데 하나는 그 마이너스 한 15% 20% 이상 급락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표현을 지금 거칠게 써가면서 하잖아요. 제가 뭐 거칠게 표현한다고 해서 막 쌍욕을 하거나 그렇게 저질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해줄 게 없어요. 북한도 잘 알아요. 이용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대선주 하셔야죠, 빨리. 앞으로 얼마나 더 시끄럽게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흔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여정은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 특히 국민들한테 기분 상하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김여정이 원하는 거를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줄 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북한이랑 회담 자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단지 국내 정치 개입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북주를 갖고 있다, 일단은 적당히 만약에 수익이다 싶으면 적당히 정리하시고요.
손해보고 있었는데 본전이 왔다든지 손실이 많이 회복됐다 그러시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그죠? 네. 다른 쪽으로 좀 옮기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절대 믿지 마세요. 공산당은 좌파, 그러니까 진보하고 좌파는 다른 말이죠. 네. 좌파,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공산당을 추종하는 그쪽 세력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른쪽 끝은 괜찮냐? 거기도 안 좋아요. 네. 너무 오른쪽 끝으로 가면 그분들도 말을 안 들어요. 네. 왼쪽 끝도 말을 안 듣지 오른쪽 끝도 말을 안 들어요. 둘 다 위험한데 아무튼 그 공산당 쪽 얘기는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시라니까요. 항상 그 속에 보면은 화천대유보다 100배는 더 들어올걸요. 네. 북한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대북주는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북한한테 뭘 해주겠다, 대화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때 만약 상한가 나온다, 그건 진짜 상한가예요.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죠? 대선 후보가 누구지? 언젠가는 결정이 되겠죠, 그죠? 올해 말쯤 되면 결정이 될 텐데 대선 후보가 딱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지지율이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수 쪽이 확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으로 봐서는 박빙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보수 쪽이 만약에 유리해진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뭐가 가는 줄 아세요? 전쟁주가 가겠죠. 왜 그러겠어요?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공화국을 건들면 가만 안 두겠어 이러면서 막 또 입으로 그냥, 요즘 돈이 없으니까 입으로 하는 거 아세요? 옛날에 북한이 돈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새벽에 막 핵실험하고 막 그랬거든요. 미사일 쏘고 하루에 막 몇 개씩 쏘고 막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막 3, 4일씩 쏘고 막 그랬어요. 요즘 돈이 없으니까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네. 그 아무튼 이제 엄청나게 입으로 협박할 겁니다. 가만 안 둔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가겠어요? 모아놨던 이제 핵 하나 터뜨리고 어딘가에.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가 좀 불안해지겠죠. 네. 그럼 뭐가 가겠어요? 방산주죠. 네. 방산주는 운전자 보험 있죠? 운전자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하나 사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많이 사시면 안 돼요. 보험도 많이 들면은 그 짐되잖아요, 그죠? 네. 보험 내다가 죽어요, 힘들어서. 운전자 보험 있죠? 네.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 들어놨는데 네. 그 만일을 대비해서, 네. 그렇죠?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하나 들어놓는 게 운전자 보험이잖아요. 그 정도로 해놓으시면 돼요. 방산주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같은 공화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제 옛날 부시 대통령 때 전쟁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수였는데 최근에는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 때 중동에서 피바람 불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 조용히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잡았죠. 네. 중동에서 피바람 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동에서 피바람 불면 우리나라 방산주 급등합니다. 그것도 이제 미리 알고 계세요. 네. 중동에서 피바람 불 수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 되세요? 중국 얘기, 막 미국 얘기 도움 되시면 1번 찍어주시고 되시나요? 네. 너무 방송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도움 되세요? 저도 뭐 제가 국제외교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짧은 지식이지만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 다 철수했는데 중국은 남아 있었죠. 그렇죠? 네. 참 아까 뉴스 보니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한 탈레반이 그랬대요. 네. 면도하지 말라고. 그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네, 면도하지 말라고. 네, 그 이발소 면도하는 사람들한테 금지령 내렸답니다. 네, 거기 가면은 네, 면도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우리나라가 참 그러고 보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거기 남았거든요, 중국. 네.
뭐겠어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이란, 중국 이쪽의 움직임을 보면 테러 단체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 훤하죠. 네. 만약 그래갖고 나중에 전쟁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방산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을 잘 보세요. 그냥 아유 뭐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상관이 있어요.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어디가 중요해져요? 유전지대, 기름 나오는데, 시리아, 이라크, 그쪽, 이란, 그죠? 네. 중국이 성장하려면 중국은 기름이 안 나오니까 기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뭔가를 또 하겠죠.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죠? 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걸 잡아야 되니까. 국제유가 지금 70달러 넘거든요. 국제유가가 80달러, 90달러 이상 올라가면요, 인플레이션 또 경고 나오면서 국제유가 상승한다고 막 물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지역에서 또 싸운다니까요. 테러 단체가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나요. 테러 단체들이 이제 그 심하게 그렇게 테러를 벌이고, 그리고 IS 때도 그랬어요. 네. IS 아시죠? 네. 그때도 그랬고요. IS 그 테러 단체 그 사람들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전지대에서 기름 훔쳐가지고 그거 싸게 암거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걸로 산 거예요. 네.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 앞으로 그쪽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네. 나중에 그게 테마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전쟁 난다, 뭐 국제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방산주 급등한다니까요. 우리나라 그 무기 잘 팔아요.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네. 무기 많이 판다니까요. 네. 그리고 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막 폭등하겠죠. 그럼 이제 고유가 수혜주, 흥국석유 막 중앙연합이스 막 이런 것들 막 날라다니는 거죠. 간다니까요. 네. 참고 SH 에너지가 그런 것 같은데 미리 알아두세요. 네. 조금 있으면 벌어질 일들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대북주는 적당히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선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이재명 씨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이재명 테마주 그때 동신건설 보면서 얘기했었죠.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 멘토가 필요하시면 누구랑 하시면 되냐면 경험 많은 사람이랑 하시면 돼요. 저나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주식 20년 했고 대선주도 처음부터 계속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김 실장님 있죠? 저번에 제가 강력 추천드린 우리 김 실장님도 주식 오래 하셨어요. 네. 대선주하고 테마주 진짜 잘하시거든요. 이게 동신건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은 뭐 거의 뭐 나가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그날 아니에요. 추석 연휴 세고 와서 그냥 바로 그냥 마이너스 한 10% 가까이 내리 꽂았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듯이 또 이제 멘탈 잡아드렸죠. 저는 동신건설 추천한 적은 없어요. 이스타코도 추천한 적이 없고.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재명 씨 테마주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끝난 건 아니다. 또 뉴스만 보면서 막 끝났다고 막 그러면서 괴로워서 막 던지지 마시고 좀 참으라 그랬잖아요. 맞으면 전 7번 찍어주세요. 얘기했었죠, 그죠? 네, 2번인가 얘기했어요. 손절하실 자리 아니라고.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라고.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죠? 네. 근데 희한하죠. 그런 얘기 하면은 좀 있으면 반등 나와요. 네. 반등 나온다니까요. 네. 제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많이 겪어봤어요. 네. 제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무슨 주식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런 교육 못 받았어요. 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운 거거든요. 네. 알잖아요. 이 정도면 반등 나온다. 근데 이제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선 얘기니까, 정치 얘기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들어주시고요. 제가 정치 얘기할 때는 댓글 달지 마세요. 네. 저도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댓글 달지 마세요. 네.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이재명 씨 관련된 허천대유, 그죠? 이 얘기가 나와서 지난주 내내, 지난주부터죠. 네.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어요, 그죠? 추석 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추석 전, 추석 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말에는 항상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주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렇게 얘기해요. 금요일날 딱 오후 3시반쯤에 끝날 때 정리하면서 이래요. 주말 동안에 뉴스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뉴스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요일 오후 한 5시나 6시쯤 그때쯤 뉴스를 보셔라. 그러면 주말 동안에 분명히 정치인들이 뭘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머리 아프니까 그러면 이제 주말에 못 쉬니까 보지 마시고 일요일날 한 저녁 때쯤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기자들하고 정치 패널들 다 나와서 정리를 싹 해놓는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내일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딱 생각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는 게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지진이 좀 자주 요즘에 지진 가끔씩 있죠, 그죠? 네. 제가 우리 언니한테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중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기 어딘가에서 지진이 한번 크게 팍 터졌어요. 지진이. 근데 저 서울에 있었으니까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근데 그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내 엉덩이에 그 지진 진동이 내 엉덩이에 느껴지기 전에 장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재난 문자 오기 전에 이미 지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분들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이미 급등하고 있더라니까요. 네. 와, 독하다 그랬어요. 네. 저분들은 화산이 터져도요 피해는 안 한 거고 일단 주식부터 살 사람들이에요. 네. 진정한 주식쟁이들이세요. 진짜 빠르다니까요. 네. 죽어도 일단은 매수 버튼 누르고서 가실 분들이에요,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항상 그걸 느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저도 명색이 전문가인데, 저도 그렇게 빨리 못할 것 같아요. 네. 와, 그분들은, 네, 진짜 상 줘야 돼요, 진짜. 엄청 빠르신 분들. 그렇죠? 네. 누가 샀겠어요? 지진 터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샀겠죠. 안 도망가고. 주식도 산 거입니다. 네. 그 정도면 이제 거의 뭐 프로라고 보단 중독이죠. 분위기 좀 이제 가볍게 좀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곽상도 의원 얘기가 딱 나오면서 이게 반전이 된 거예요. 반전이.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주말에는 뭔가 새로운 사건이 터져요. 항상 터져요. 대선주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대선주가 왜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하니까.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차트 보고 하니까. 대선주가 제가 그랬잖아요. 차트 보고 하지 마시라고. 차트를 왜 보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기법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기법을 배웠거든요. 그것도 옛날 거를. 근데 대선주는 차트를 무시한다 그랬죠. 왜 무시하겠어요? 정치인들이 가만히 안 있어. 이거는 돈과 막 뭐 성적인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되게 더러운 게 막 엮여 있거든. 가족 문제까지. 이게 터지면 뭐 그냥 말도 못해요, 진짜. 더러워 죽겠어요, 진짜.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더러워 죽겠어요. 요즘에 오늘 낮에 뉴스 보다가 TV 꺼버렸어요. 민주당 쪽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공격당하다가 이제 반전의 기회를 딱 잡았으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좀 많이 그랬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곽상도 의원 평상시에 얼마나 그 바른 소리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이준석 씨가 오늘 얘기했더군요. 사퇴하라고. 사퇴해야 되는 거라고. 사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중립적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양쪽 다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얘기 나오니까 반전이 돼가지고 오늘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급등한 거죠. 제로는 두 개죠. 이재명 씨 제로가 호남에서 크게 이긴 거하고 곽상도 씨 아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항상 있어요.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차트를 보면요 동신건설이 화천대유 이것 때문에 차트가 망가졌는데 모든 차트 기법을 다 무시하고 떨어진 겁니다. 원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죠. 왜냐하면 워낙 힘든 문제가 터졌으니까요. 이재명 씨한테 빨간불이 켜졌죠. 제가 보기엔 그 빨간불이 아직 꺼지진 않았는데 반대편에 더 빨간불이 또 켜졌네요. 곽상도 씨 아들. 이게 나오니까 오늘 뽑은 거예요. 14%까지. 금요일날은 9%, 오늘은 14%, 합하면 20% 이상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너무 저기 하지 마시라. 이 정도면은 기술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다. 더 이상
저기 파시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가지고 계시라고. 항상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간다. 이거예요. 이런 걸 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뭐가 하나 나와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그래요. 대선주하고 테마주를 잘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현금을 뭐 넣었다 뺐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잔머리 쓰는 기법이고요. 진짜 주식을 잘하시려면 크게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일방적으로만 맞진 않아요.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천대유 문제가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할게요. 여당이 얻어맞은 거죠. 근데 곽상도 씨 아들이 50억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걸 잡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 세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맞고 있죠. 근데 다시 또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그 박영수 씨 딸은 아파트도 받고 퇴직금이 50억 원 더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또 슬슬 나옵니다. 박영수 씨는 여당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쪽이라고 봐야죠. 이거 가지고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할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거는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쪽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선일보에서 터뜨렸죠. 근데 곽상도 씨 아들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보도를 노컷뉴스. 이쪽은 이쪽 편이잖아요. 왼쪽, 이쪽 오른쪽. 언론사도 지금 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권이 날렸으니까. 이권이라기보다 이제 목숨이 날렸죠. 네. 서로 지금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주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랬던 겁니다. 반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많이 해봤거든요. 대선주는, 특히 대선주는 경험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면 차트를 무시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지 마세요, 물립니다, 그러면 대번 떨어지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만 파시라고,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럼 올라오잖아요. 제가 거의 맞추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겠어요? 많이 해봐서 그래요.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낮에 회원들한테 오늘 아침에 그 라이브에서는 저기 센 유목 하나 나갔어요. 뭔지 얘기할 수는 없고, 대선 정책주인데 많이 갈 거예요. 또 이 얘기했다고 또 문자반 회원들 또 갔다가 도끼를 찍듯이 막 비중 확 실으시면 안 돼요. 꼭 사실한 얘기지 많이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사시면 진짜 미워할 겁니다. 오늘 추천 나간 뿅뿅뿅 종목은 여태까지 10년 동안 저기 대선주가 된 지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매매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만 사서 홀딩 하시면 됩니다. 들으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특히 문자반 회원들. 제발 많이 사지 마세요. 저희는 주력 종목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주력 종목을 가져가면요, 그 종목이 망가져요. 생각해보세요. 회원들이, 저희 방은 투자금액 크신 분도 많은데 주력 종목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회원들이 비중을 엄청나게 싫겠죠? 그럼 다 망가진다니까요. 주력 종목을 안 만드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잠깐만요. 네, 주력 종목을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저희 방에 회원이 많고 우리 방에 고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주력 종목 안 만듭니다. 그게 주식을 잘하는 것 같죠? 네, 종목 다 망가뜨리고 회원들 계좌 다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 있는 특히 여기 무소TV 쪽에 있는 전문가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주력 종목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네, 회원들이 비중을 실어버리기 때문에 그 종목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에 그 라이브에는 이제 종목 센 거 하나 내고, 스윙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에는 단탄을 추천했는데, 이재명 테마주, 수산 INT 추천했습니다. 아침에 3%에서 이제 갭상승 시작했죠. 아침에 뭐 이 정도 뜨는 건 당연한 거죠. 3%. 그리고 13%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대충 10%. 시초가 대비 딱이구나. 딱 10% 올라갔어요. 회원들 아침에 추천 언제 했냐면, 저희 다타도 쳐요. 잠깐만요. 문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추천하면서 그랬어요. 추천해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톡방 회원들은 이제 다 100% 라이브 회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잠깐만요. 문자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아침 8시 50분쯤에 이재명 수혜준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재명 씨 수혜준 거. 네. 추천을 합니다. 사실하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단타니까 회원들이 이제 열심히 더 단타를 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시라고. 욕심내시는 거 아니라고. 왜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점을 향했거든요. 여기서 그랬어요. 욕심내시는 거 아니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곽상도 씨 아들분 50억 퇴직금 받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지만, 이 얘기의 본질은 이재명 씨하고 그쪽 여당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얘기가 또 나올 거다. 공수교대가 또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종복도 다시 떨어질 거 아니냐? 내일 보수 쪽에서 또 무슨 곽상도 씨 제 2탄 3탄이 나와서 이재명 테마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때는 다른 거 갖고 단타 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씨 쪽이다. 그쪽 문제가 맞지 않습니까? 네. 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네.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셔라. 단타는 단타만 치시고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단타 치러 들어갔다 그러면 적당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가시면 돼요.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은요, 1% 2% 싸게 사는 사람, 1% 2% 비싸게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만한 종목에 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단기 매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욕심 내리고 적당히 수익 내면서 계속 돈을 굴리는 거예요. 오늘 3%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내일 10% 수익 낼 수도 있고, 그 다음날 30%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손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최대한 손절을 줄이고 적은 수익이라도 만족하면서 계속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도 늘고 계좌도 늘어나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맨날 하루에 3% 5%만 나도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막상 이렇게 시뻘건 양봉 하나, 즉 10% 20%짜리 급등하는 걸 보면 대부분 안 파시더군요. 회원들 보면 그래요. 신규원들 중에 한 종목당 10% 이상 수익만 나도 소원이 없겠대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저희는 이런 거 수익치 뭐 30% 이하짜리는 수익이라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20%짜리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파시면 되는데, 단타 치는 거면 팔면 되는데 안 팔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붙어서 그래요.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 리딩이 뭔지 아세요? 팔아야 될 때 회원들 욕심 내리게끔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정말 원익큐브 있죠? 이것도 여기 단톡방에서 나온 겁니다. 바닥에 있는 거 정확하게 잡죠, 그죠? 그때 이거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그때 공개방송할 때. 그날 바로 상한가 갔어요. 이거 홍준표 씨 테마주로 바뀌는 거 정확하게 알고 추천했던 거죠. 여기서 그랬어요. 욕심내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는 거라고. 들고 가면 피곤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주식을 사야 될 때 개인들은 보통 공포에 질려 있고, 주식을 팔아야 될 때 개인들은 수익에 취해 있어요. 술 취한 것처럼. 정상이 아니에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좋아해서 술독에 빠져지는 적이 많았었는데, 진짜 술 많이 먹은 건 진짜 자랑도 아닌데 얘기할 때마다 진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떤 애인가는 1년에 딱 이틀 쉬고 1년 내내 먹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잘못된 거였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에 취한다는 게 뭔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수익에 취해 있는 거예요. 팔아야 될 때 수익에 취해 있고, 사야 될 때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를 깨트려 주는 게 전문가 역할입니다.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많이 갈 겁니다. 예, 더더더더더. 아, 그렇죠. 더 사세요. 분위기 맞춰주는 웨이터가 아니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직원을 해주는 게 그게 전문가입니다.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그쵸? 네. 웨이터가 필요하시면 저기 비싼 술집 가시면 돼요. 비싼데. 전문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종목이, 일단 좋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투자 전략 잘 세워서 설명 잘 해드리고, 구간마다 욕심 내리게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저희 방에서 캐리소프트가 추천 나갔으면, 만약에 캐리소프트 저희 바닥에 사니까, 이런 데서 매수했다면, 저희는 어디서 파는 줄 아세요? 여기서 팔아버려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릴게요. 캐리소프트를 만약에 저희 방에서 이런 데서 매수했다? 여기서 팔아버립니다. 수익 한 100%, 200% 났겠죠? 팔아버리고 딴 데 갑니다. 왜냐면 이건 나올 게 아니었거든요. 그 나왔어요? 저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거 아니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물량을 조금 남겨놨는데 이만큼 올라갔다. 여기서 다 팔아버리겠죠. 회원들을 설득합니다. 왜냐면 회원들이 이제 수익에 취해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거 팔아서 딴 데 가자고 자꾸 얘기해요. 자꾸 물량을 끌어낸다고요.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원익큐브 같은 거 이제 물려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계속 붙잡아 놨던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지 마셔라. 힘든 거 안다. 나 같아도 정말 힘들 것 같다. 눈앞에 막 한강이 안날르거리고, 네. 나 같아도 막 죽고 싶을 것 같고, 막 나 같아도 진짜 막 갖다 던져버리고 싶다. 다 압니다.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요. 좀만 참으시라고. 네. 양봉 나와서 팔고 막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리딩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회비가 비싼 이유는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리딩합니다. 네. 종목 갖고 들어오시면 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감안해서 한다니까요. 손실 많이 난 거는 최대한 손실 줄여서 팔게끔 자꾸 도와드려요. 무방에서도 이 정도 하는데 낮에 라이브 방송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네. 이거 제 추천주도 아닌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대선주하고 테마주를 잘하는 투자 전략이 이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대선주 얘기 좀 더 할게요. 대선주를 잘 하시려면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크게 보셔야 돼요. 항상. 첫 번째, 선거는 반드시 치러집니다. 예전에 6.25 때도요, 부산에 피난가 있을 때 아마 그때 맞을 거예요. 그때도 선거는 치러졌대요. 피난 갔었을 때. 두 번째,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누가 매집한 종목인가? 세력이 매집한 종목인가? 아니면 개인들이 매집해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차트가 만약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시면 누가 매집한 걸 두고 있는 걸까요? 1번 세력, 2번 개인. 찍어보세요. 네, 차트 보면 대충 나와요. 매수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끌려 내려와서 손실을 보고 계세요. 자, 이런 차트는 누가 두고 있는 걸까요? 물론 당연히 앞에 몇 배씩 급등했고요. 2배, 3배씩. 그리고 대량거래가 터졌겠죠.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알려드린 이미테이션, 네, 눌림목도 있고. 그러면 누가 매집한 거겠어요? 그렇죠. 개인이죠. 네, 상쾌한님, 네. 어서오세요. 2번 찍으셨어야 돼요. 네. 그렇죠? 개인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종목이 안 올라오네?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오는데 뭐만 나오겠어요? 살짝 반등만 나오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모든 종목이 그냥 사자마자, 그죠? 네, 한 30분 뒤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씩은 있지만 네, 어떻게 매번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날아가겠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선주를 한다 그러시면 첫 번째, 선거는 반드시 끝난다. 선거는 반드시 치러진다. 두 번째,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간다. 네. 즉 매집된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요즘에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세력들이 매집된 종목도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 때문에 테이퍼링, 중국 헝다그룹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눌려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나만 내 종목만 10% 20% 빠진 게 아니라 세력이 매집한 종목도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세력이 매집하면 절대로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더 많이 빠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보내야 되니까요. 더 심하게 된다니까요. 저희가 스윙으로 손절없이 스윙으로 바닥에서만 추천을 하는데 제가 신규분들 들으면 꼭 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급등을 합니다. 아무리 바닥에서 추천을 드려도 플러스 15% 마이너스 15%를 출렁이다가 급등하니까 이건 알고서 사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제 15%면 수익도 아니거든요. 네.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 뭐겠어요. 네. 수익 났다가 본전되겠죠. 네. 이런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사자마자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와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셔라. 물타기도 하지 말고. 전문가 믿고 들어줬으면 계시는 동안은 전문가 끝까지 믿어라.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스윙으로 30에서 50% 이상 되는 좋은 수익을 금방금방 내드린다고 그래요. 세력이 여러분들 매집하죠? 그러면 흔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 줄게 나가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손실 주면서 북한처럼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걔도 손절해요. 돈 주고 내보내느냐 아니면 손실 주고 내보내느냐. 시간이 많으면 요거, 시간이 없으면 돈 주고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세력이 갑자기 사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줄 테니까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변동성 없잖아요. 저희 방에서 매수한 게 DSR 제강이라고 그랬죠. 홍준표 테마주 얼마 전에 다 팔았어요. 일명 더사라 제강. 더사라 제강이 뭐 했게요? 물론 저희는 이 종목을 여기서 샀어요. 사기는 뒤에 샀는데 9월 1일날. 근데 뭐 했어요? 네. 당구장. 이걸 당군다고 표현하거든요. 푹 담갔다 올리는 거예요. 여기가 한 6,8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요 5,200원. 얼마 빠졌죠? 1,600원. 6,800원짜리가 1,600원 빠졌다는 얘기는 얼마예요? 대충 심했죠. 고점 대비 따지면 대충 20% 넘게 빠진 거예요.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15%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게 그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럴 수도 있고 거꾸로 뒤를 뒤집으면 네. 들었다가 꾹 놓고서 확 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15% 이상 수익 줬다가 네. 없애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퀴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벌써 9시 훨씬 넘었네요. 네. 오늘 맞춰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뭐 추석 지나고 이제 추석도 지나고 그랬죠, 그죠? 네. 종목들이 차트가 이렇게 나온 게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놓은 게 많을까요? 1번, 2번. 이제 앞으로 세력이 매집한 종목들 많이 날아갈 텐데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헷갈리시죠? 2번이요? 2번이 많아요.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여기 30%, 여기 70%. 3대 7 정도. 네, 이것도 있어요. 저기 오늘 우리 오늘 추천 나간 종목 있죠? 그게 1번이에요. 1번 요겁니다. 최근에 추천 나간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2번이 많긴 해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눌림목이죠.
이런 차트 나오면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주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경험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겠어요? 네, 경험 많은 사람은 네이버 토론방이나 종목 게시판에 없습니다. 거기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실까봐. 네. 그 네이버 게시판이나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데 가시면 고수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돈 다 잃고 시간이 너무 많아서 페인돼가지고 거기서 글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셨으면 9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페인들이 거기다 페인되어서 글 쓰고 있다니까요. 네. 페인되어서 글 쓰고 있는 거예요. 페인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거기서 글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런 데 가서 막 글 보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주식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런 데 없어요. 네. 저희 방에 많아요. 저희 방, 특히 단톡방에. 저희 단톡방에 고수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고수 없습니다. 네. 고수들은 1년에 한 번 글 쓸까 말까요. 그 정도. 네. 거의 없어요. 저도 그런 데는 안 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쓰레기통이라고. 회원들 뭐 그런 데 가서 글 보지 말라고 그래요. 네. 내 머리와 내 생각을 더럽힌다고 절대 그런 데 가서 글 보지 말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벌써 9시 15분이, 20분이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재명 테마주 안 끝났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당겨져 좀 나왔고 반등에 성공했죠. 오늘은 어떤 얘기 해드렸다고요? 수원아이티 단타 치면서 대충 적당히 하셔라. 욕심내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대선주는 반드시 갑니다.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지금 이제 지금 화천대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정치적인 얘기 다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누가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후보는 한 명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예전에 불사조라고 불렸던 게 누구죠? 이인재 씨. 네. 이제 그런 케이스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불사조 기억하시죠? 이인재 전 의원. 네. 그분 계셨는데, 네. 옛날에 20년 전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때까지는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대선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들다는 게 뭐냐면 옛날이랑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아니까 자신 있는데 정치판이 싸우는 게요. 옛날이랑 격이 달라요. 10년 전에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15년도 넘었죠. 노무현 대통령 그분 대통령 되실 때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분 대통령 되실 때 그때는 조용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분 대통령 되실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정도 그때 당선될 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탄핵 거치고 나서 요번에 이제 거의 제대로 치러진 선거가 이건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고 너무 시끄럽고 예의도 없고 내로남불에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공감하시죠? 그죠? 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공과 과가 있지만, 그죠? 네. 공도 있고 잘못하신 것도 있죠. 그래도, 그죠?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점잖았던 분들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네.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탄핵이 껴있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진짜 진짜 무슨 참 표현을, 좋은 표현을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해되시죠? 네. 아주 험합니다. 내로남불도 심하고요. 철면피들에다가 보수 여당 할 거 없이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주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맞죠? 이 얘기하려고 꺼낸 거예요.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닌데 더러워 죽겠어요. 오늘 이 얘기 낮에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더러워 죽겠다고. 그냥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쵸? 네. 이거를 어쩌시겠어요, 그죠? 이거 말고 더 좋은 테마주나 개별주나 저기 가치주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추천해서 수익 내시면 되는데 어떡해요?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 것을. 그러니까 네, 1번 찍으시고 네, 더러워도 어떡하시겠어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 하세요. 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주식 절대 많이 사지 마세요. 그건 지지하시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죠? 네, 내 욕심이죠. 네, 우리 문자마니한테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낮에 라이브 위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거 잠깐 해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이재명 씨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지한다. 윤석열 씨를 너무 사랑하고 지지한다. 홍준표 씨 아니면 안 된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네. 그거하고 그분 종목을 몰빵 때리는 거하고 뭐가 그게 뭐 잠시만요.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하고 종목 몰빵 때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시는 건 좋아하시는 거죠. 그분 테마주 많이 사는 게 그게 그분한테 뭐 도움 주는 건가요? 그럴 바에는 그 주식 살 돈 가지고 그분한테 정치 헌금을 내셔야죠. 정치 후원금 500만 원까지 된다면서요? 한 사람당. 그렇죠? 솔직히 좋아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많이 갈까 봐 많이 사시는 거잖아요. 핑계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꼭 그렇게 포장하셔가지고 특정 종목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종목 반드시 망가져요. 이해되시죠? 그 종목 반드시 망가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몰빵하시거나 반빵이나 뭐 3분의 1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빵이 드시고 싶으시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로 가세요. 네. 여기서 자꾸 빵 찾으지 마시고 공감되셨다. 7번째 오주시고 마무리 짓죠. 아셨죠? 네. 빵이 드시고 싶으시면 몰빵하지 마시고 빵집으로 가세요. 요즘에 저기 개인들도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맛있는 빵집 많던데 그런 데 가시든가요. 아셨죠? 네. 특히 문자마니아들 몰빵하지 마세요. 네. 종목 다 망가져요. 요즘에 수익 내기 많이 힘드시죠? 네. 주식시장은 힘든 만큼 수익이 나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화천대유만큼은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전문가지만 화천대유만큼 막 갑자기 3, 4년 만에 1000배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계좌 몇 배 이상 굴려드릴 자신이 있는데 화천대유에 비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작년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1년 동안 계좌 2배, 3배씩은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천대유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은 제가 못 보장하겠지만 네. 네. 뭐 수익 많이 나셨다고 저한테 배당 주실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기 우리 회원 저 계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난 추석 때부터 보여드린다 하면서 하도 장이 엉망진창이고 정치판이 하도 더러워서 제가 얘기 못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속으로 맛있죠. 슈크림도 피자빵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신 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 1년 되시는 우리 미정양님이라고 계시는데 여기 매매일주 올려주신 게 있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힘들 좀 많이 내세요. 네. 우리 미정양님 올려주신 건데 잠시만요. 네 여기 보세요. 6월달에 미정양님이 여기 처음으로 이제 매매일주 올려주셨어요. 짧으니까 꼭 보고 나가세요. 돈 많이 되실 거예요. 누가 보셔야 되냐면 손실 많이 나서 힘드신 분들. 네. 미정양님이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가입 6개월의 변화. 이게 7월달에 올려주셨으니까 그죠? 7월달 맞죠? 네, 7월 1일날 그게 뭐냐면 작년 말쯤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작년 말에 들어오셨는데 계좌가 여기 글을 잠깐 읽어드리기 짧으니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익도 감사드리지만 기법교육과 갈대와 같은 마음을 다잡아주는 정신교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입 전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 아직 시드가 30% 남아있네요. 그러다 보니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사무실로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무실에서 상담을 좀 받으셨어요. 네. 직원하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수익률 보이시죠? 네.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죠? 네. 수익률이 얼마냐면 한 계좌가 수익률이 16%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13% 이렇게 나오죠.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어우 저 방은 저희 방은 뭐 6개월 동안 수익이 이거밖에 안 났다고요? 아니요. 이거 말고 매달 계좌 저희 방이 이제 그 기존 회원들은 한 달에 평균 15%씩 수익이 나요. 계좌 수익이. 그리고 3, 4월 달에 대선주 막 불을 뿜을 때는 한 달에 계좌 수익이 30%, 40%씩 났었어요. 한 달에. 근데 그거 더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미정형님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계좌가 많이 아팠어요. 네, 산소호흡기 돼야 될 정도로 그때 좀 많이 아팠어요. 예, 이분이 이거 써놓으셨잖아요. 네, 힘들었다고 처음에. 기존 종목을 정리하고 나서 최종 수익금이라고 써놨잖아요. 가입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자른 게 아니라 반등 나올 때마다 종목을 이제 손실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저희 종목으로 계속 갈아타신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정확히 얼마였었죠? 네,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다 밝히면 아무튼 손해가 좀 많이 나셨던 계좌를 복구하고 플러스로 돌려 세워놓는데 6개월 걸린 거예요. 그 흉악한 장에. 이게 이제 7월 1일날 올려주신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월달 거죠. 네. 7월달 수익을 이제 8월달 올리신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에 16%, 17%씩 나시는 거예요. 계좌가 이제 원상복구 되고 나서 이제 매매일치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여기 8월달. 8월달에 투매 나왔죠. 증시가 폭락했는데 한쪽 계좌는 17%, 이쪽은 6%. 있는 그대로 올려주시잖아요. 돈이 매달 벌리죠. 이런 식으로 12달, 1년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8월달에 폭락해가지고 거의 다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계좌가 플러스를 지키잖아요. 투자 금액이 1억이 더 되세요. 네. 1억 정도, 1억 이상 갖고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올려주시잖아요. 이번 거 보여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손실난 계좌도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기 프레스턴이 문자반 회원이시죠? 네. 문자반 회원도 지금 막 수익 내고 있고요. 우리 돌멩이님도 매매일지 많이 올려주시지만 돌멩이님도 수익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미정형님 거 보여드렸어요. 가입하신 지 1년 미만이신데 계좌 손실 많이 났던 거 회복하는데 6개월 잡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매달 계좌가 10% 이상씩 수익 납니다. 그러면 한 달 1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계좌가 2배, 3배가 나는 거죠.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잠시만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종목에 받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담력이 좀 있으셔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깡, 영어로 얘기하면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이런 토론방 가서 그 쓰레기통 가서 뒤지지 마시고 마음 편안한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미정형님이라 이분들 리딩 그대로 따라주신 분들이에요. 리딩 그대로 하세요. 그냥 사세요면 사시고 파세요면 파세요. 네. 질문도 없어요. 그냥 믿고 쭉 가신 거예요. 네. 아마 내년 되면은 계좌가 분명히 2배, 3배로 불어나 있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네.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렇게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쭉 피세요. 요즘에 수익 내기 힘드신 거 잘 알아요. 돈도 잘 안 들고 고생들이 많으시죠, 그죠? 정치판은 너무 더럽고요, 그죠? 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예, 둥이아빠님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잘 되실 거예요.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인데 저도 평상시에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솔직히 연예인도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도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길래 봤어요. 주말에 쭉 봤는데 저도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이게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안 갔는데
뭐냐면 박성도 씨 아드님이 산재 때문에 50억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산재 있거든요. 주식을 너무 오래 했더니 차트에서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죠? 근데 전 여기 막 매물대가 보여요. 매물대하고 여기 막 신용이 막 늘었다 줄었다는 게 막 보여요. 헛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산재 처리해야 되는데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오징어 게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식 병인데 마지막에 그 이정재 씨가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살아남아요. 그쵸? 네. 살아남는데 그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다 손절하고 살아남은 사람. 주식으로 따지면 다 손절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 있는 수익이 다 이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인데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저는 주식에 이제 빗대니까 네.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끝까지 들고 버틴 사람, 리딩대로 따라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일대의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부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 드렸지만 화천대유만큼의 수익은 못 내드리지만 네. 1년에 작년에 저기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식이 비쌀 때 회원가입 하신 분들도 1년에 계좌 수익 2배, 3배씩 났어요. 그래서 아까 미정양님 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저분은 작년 말에 들어오셨는데 내년엔 아마 계좌가 2배 이상 불어나 있으실 거예요. 대선주 아직 본격적으로 안 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걸 몸만 풀었거든요. 네. 앞으로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잠깐만요. 끊어졌어요? 어이구. 네네.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네네.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수익 내시는 네, 그런 주식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아,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여기 저번에 참 기술장님 얘기를 또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만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우리 김 실장님 지금 문자반 위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바닥에서 추천하시고요. 테마주하고 특히 대선주 굉장히 잘하세요. 종목을 이쪽 방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지인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 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추천한 종목이랑 저희 방에 잠깐 있던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추천한 종목이랑 우리 김 시장이 추천한 종목이랑 거의 레벨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네, 실력 있는 분이니까 네. 나는 저 진검승부보다 네, 여자 전문가분의 리딩을 좀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네, 우리 김 실장님한테 들어가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원래 전문가 이렇게 추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잖아요. 네. 종목 추천보다 더 어려운 게 전문가 추천하는 거예요. 아무튼 믿고 들어가셔도 돼요.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돌멩이님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힘드실 때일수록 멘탈 잘 잡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요것만 잘 이겨내시면 수익 많이 나실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자, 뭐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